이 비대위원장 이력이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에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를 비대위원장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임명진 목사 같은 분들이 비대위원장 한번 하시고 이렇게 정치를 경험하시고 빠지신 경우 있어도 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정치를 시작하는 경로를 비대위원장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 비대위원장을 보면은 예. 그래도 정치를 아는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이제 박근혜, 예. 김종인. 김종인. 네. 그리고 전권을 이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소위 한동훈 장관은 여의도 사투리 안 쓰고 5천만 국민의 표준말을 쓰겠다 했는데 서초동 사투리를 제일 많이 쓰는 분이 네. 아무리 검사 형통한다 하지만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민주당이나 야당이 볼 때처럼 윤석열 아바타, 네. 후계자, 동생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 모델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버랩되는데 네. 국민들이 제2 검찰공화국을 바라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번 영화 서울범도 굉장한 영향을 주지만은 1월 10일에 개봉되는 기리회에서 김대중 네. 이것도 제 시사에서 보면은 엄청난 반응이 있을 거예요. 뭐 DJ의 인생 자체가 역경의 연속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감독이 예. 87학번이래요. 그런데 그 아주 잘 풀어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렇고 거기에 또 이준석 신당 창당하죠. 김건희 특검 이 난방같이 얽혀 있는데 검사 출신? 검사 형통 안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제가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는 모 당내 인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 한동훈 장관이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만은 그거 그 역제안이라고 아마 할 것 같다. 그래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대신 수정안으로 특검 활동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자. 예. 표결을 늦추는 게 아니라 활동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자. 정쟁이니까 라고 이 작전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정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에 대한 사정정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민주당은 사정정국 풀악셀 밟고 자기들 수사하려고 할 때는 정쟁을 유발하니까 수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뭐 같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작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등장회가 처음으로 한다는 그거에 대한 멋있는 얘기가 정쟁을 유발하니까 특검은 수사를 총선 이후에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바로 나올 질문이 사정정국으로 민주당이 하는 건 뭐냐는데 이거 하나 예상 못하고 지금 이 불길로 달려드는 거예요. 예.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제2의 6.29 선언, 네. 노태우 후보의 직선 재선언 같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검은 받되 뭐 어떤 또 그렇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사전에 사과로 중전 나가게 패소인 하는, 시키듯이. 예, 그렇죠. 뭐 제2의 장희빈처럼 나가게 하는 그러면 그 눈물 나는 모습 뭐 여러 가지 것을 연출해서 국민 감성을 자극한다라고 예.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같은 것을 써먹는 거 아니에요. 국민은 훨씬 현명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준석 대표가 차마 저는 얘기를 못한 걸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재명도 하지 말고 민주당 하지 마라. 예. 그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합의가 안 되기도 하겠죠. 그것은 아니 합의하면 야합이죠. 예. 그거는 야합도 야합 진짜 큰일 나는 얘기죠. 네. 이게 국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예. 그럼 모든 국민들의 죄, 범죄 수사를 다 선거끌 때까지 안 해야죠. 예. 재판도 안 하고.
일부 보수 언론, 보수라고 이제 지칭되는 이제 신문들이 뭐 그 김건희 여사를 사가로 내보내고 특검법은 총선 이후로 하고 이런 이른바 코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본인 생각인지 조율된 생각인지 어제 이제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잠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뭐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서 그런데 저 논리대로라면요. 박근혜 대통령 특검 자체도 그럼 특정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수사가 진행됐다 볼 수도 있어요. 왜냐? 3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요. 3월 31일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됩니다. 5월 9일 대선이었습니다. 그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탄핵 정국이라 하더라도 다음 대선에 영향을 끼치는 수사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저는 오히려 정반대 생각을 할 줄 알았거든요. 수사라는 거는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무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가 소위 말하는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특검팀의 입장이었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대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일정이거든요. 3월 31일에 박 대통령 감옥 들어가시고 5월 9일 날 대선이고 계속 박 대통령 수사받는 거 나오고 그럼 대선에 영향 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특검팀의 일원으로서 모순입니다. 저거는. 아무리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지만은 국민의 70여 %가 김건희 특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분이 비대위원장을 해서 정치 일선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국민을 저렇게 무시하는 악법? 이것도 문제지만은 자, 몰카 보세요. 이게 몰카 공작? 만약에 몰카에 유해 물질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신변 이상이 있었다 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런 것을 저렇게 억지 소리로 하고 건방진 소리로 하고 파렴치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런 것 때문에 저분이 비대위원장 되는 것을 민주당에는 웰컴 투 동막골 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몰카도 전 이렇게 보는 게 JTBC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태블릿 보도를 한 다음에 그 두 번째로 그럼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게 뭐였냐면은 최순실 씨가 어떤 사람이냐 궁금해하던 찰나에 소위 의상실이라는 곳에 몰카를 숨겨놓고 그 이영선 행정관이 그 핸드폰 닦아서 주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사인이 무슨 저렇게 권력자처럼 행세하는 거야 이러면서 최순실 씨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불거진 거거든요. 그럼 그때 그게 몰카였다고 누가 지적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상실 몰카가 얼마나 그 전국에서 중요한 자료였는데요. 물론 그거는 보수 언론 쪽에서 나왔지만은 TV조선에서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그때는 옳았으나 지금은 틀리다가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런 어떤 증거에 대한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것에 범죄된 판단을 내릴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그물코를 좁혀가지고 수사했으면은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그게 법조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이라는 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와서 지금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되고 있죠. 저 시계를 몇 달 전으로 돌려보면은 그때 국민의힘이 동의했으면 그때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에도 몇 달 동안 국민의힘이 야 이거 그대로 두면 총선 전국에 영향을 미치니까 땡겨서 지금 아예 처리를 해버리자 이럴 수 있는 기회도 몇 달 동안 있었고요. 제가 자기들이 안 한 거예요. 아니 만약에 검찰 수사를 진행해서 의혹이 처리가 됐다고 하면은 특검할 필요 없죠. 자기들이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국민을 저렇게 무시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또 현직 법무부 장관이 토론을 달아서 야당 다수당을 저렇게 비판하면은 저것도 상권 분립 위반 아니죠. 그건 장관이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할 수 있는 금도를 넘은 거예요. 그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임박해 있고 이미 이제 법안이 나와서 상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22일 이후에는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법안에 대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물론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악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저게 이제 정치적 발언이죠. 그런 걸 하지 장관은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장관은 법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국민 세금 써가면서 선거운동하는데 그게 내 돈이라니까요. 네. 왜 내 돈 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음. 저런 건방진 얘기를 할 수 예. 있습니까? 질문을 드린 제가 좀 뻘쭘해집니다. 그 명품백 그 몰카 공작이라는 인식 이와 관련해서는 발언 하나를 좀 더 들어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해 놨는데 예. 수사 대상이 상당히 좀 넓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A 사건을 범한 자들이 범한 불법 행위. 그거 엄청나게 포괄적인 거 아닙니까? 명품 가방 수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농후하잖아요. 네. 그게 여기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의미네요. 그 정확한 건 이제 정의당의 입장을 확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 발의를 정의당이 했으니까요. 예, 이 명품백 몰카 이 이제 뭐 공작이라고 한 장관은 얘기합니다만 특검이 가동되면 여기 수사 가능할까요? 저는 이거는 이렇게 특검법이 활용돼서 안 된다 봅니다. 만약에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범한 모든 범죄 행위 이렇게 되는 순간 김건희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검찰청이 따로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특검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면 안 되고 물론 그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최순실 관련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뭐 태블릿 PC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재단에 다 뻗어나가가지고 포괄적 수사가 됐지만은 저는 별도 특검법들이 이럴 때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이번엔 도이치모터스와 이런 생각까지는 도이치모터스의 예를 들어 보면은 그 증권사 사람도 나올 테고 뭐 돈 빌려준 사람도 나올 테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돈 관계를 하다 보면은 과거에 뭐 사실 은행 거래라는 거는 비슷한 사람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그 사람과 인류엔 다른 범죄가 나올 수 있다. 금전 관련해서. 그 정도는 제 생각에는 수사 가능하다. 예를 들어 뭐 땅이라든지 이런 문제 나온다 했을 때는. 근데 여기서 봤던 것처럼 김건희라는 사람이 했던 모든 범죄 의심 행위에 대해서 수사한다.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과도한 법 해석일 수 있다. 법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평고속도로 이런 건 별도 특검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모르겠으나 그건 별도의 패스트트랙 잘 밟아야 될 겁니다. 그거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총장한테 늘 법사위에서 별건 수사하지 마라. 예.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지만은 송영길 전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돈 쓰던 걸 조사하다가 예. 거기에서 목사연 연구소 네. 그 돈이 들어온 것이 그걸 이제 커졌단 말이에요. 사실상 보면 그건 별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옳은 일이지 네. 모든 범죄를 다 턴다고 하면은 그건 법정신에도 어긋나고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적 법정신이 아니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필요하면 별도의 특검법을 그렇죠. 발의하면 네.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별도의 특검법을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이렇게 써요. 특별검사는 진짜 특별검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민주당이 의회 권력이 있다 해도 절차에 안 맞는 특검을 남발하게 되면은 사실상 검찰과 특검이 싸우는 그런 국면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도이치모터스는 수사가 일단락 됐는데 그것이 미진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예. 저는 명품백 관련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만약에 많은 국민들은 그 수수행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몰카 범죄자들 결론 나면은 그럼 국민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여론이 생길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수사를 이렇게 하랬더니 이렇게 막 거꾸로 하냐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럴 때 나오는 게 특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누적해 가고 있는 겁니다. 평가를. 그 잘못한 수사가 있을 때 특검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지 특검의 예. 상설화는 저는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